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안 돼요. 치는데. 기다렸다죠. 예쁜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 귓가에 속삭였었죠. 따스한 당신의 손 난 기억해요. 시간은 흐르고 많은 사람도 어느새 당신의 모습은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과 초라한 뒷모습 모두 다 주려고만 하는 당신 모습 보며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은지 남김없이 모두 다 버리신 주님 예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깊은지 네, 오늘은 저번 주보다 선생님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애국 어르신들께서 또 이렇게 용돈 주시는 것을 제가 잘 모아뒀다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간식비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인공지. 아, 저번 주보다 더 날씨가 더워요. 네, 저번 주는 이렇게까지 얼굴에 땀이 정말 수돗물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네, 태극기를 들더라도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알고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죠.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는 정신과 4.3 폭동이 통일운동,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태극기를 든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독도는 우리 땅에 멈춰있는 대한민국은 발전이 없습니다. 반일 정신이 아닌 극일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일 정신, 반일 선동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으려면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반일 정신이 아닌 극일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반일 운동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애국가 교육 제대로 안 합니까? 반일 정신 운운하면서 국민 의례도 안 하는 단체가 바로 반일 선동 단체입니다. 이곳은 집회 신고되어 있고 집회 방해 시
집회 방해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방해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는 단체는 가시기 바랍니다. 집회 방해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집회 방해죄로 선생님 그만하세요. 지금 5분 내로 집회 방해 계속 할 시에는 제가 집회 방해죄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 집회 선생님 지금 네. 아, 욕을 하고 지랄하니까. 선생님 그만하세요. 대표님들 그만 정리해 주세요. 예, 안 들다가 집회를 진행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한테 지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잠깐 지나가는 말도 안 되는 저 소나기 같은 사람들한테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니 기회가 애국운동만 좀 태극기잖아요. 왜 한반도기나 들어야지. 지금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저자들의 태극기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더라도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반일 감정, 반일 선동, 우리 역사 속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정신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하셨던 안희태 선생님도 일제시대 때 태어났지만 그 길 정신으로 애국가를 작곡하신 것입니다. 이 애국가 자체가 그 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그때에 태어나신 분이 안희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노래 애국가를 작곡하신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는 독도는 우리 땅, 맞죠? 독도는 우리 땅. 당연한 걸 가지고서 왜 그걸 가지고 태극기 들고 돌아다닙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네?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독도가 일본 땅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 길 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 반일선동 단체는 본인들 행사 때 국민의례도 제대로 안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례를 하찮게 여깁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 충성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도 못합니다. 애국가 4절까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례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호국 보훈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례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187차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이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진심을 다해 불러야 할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들과 빈들 사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송나무 철갑을 들세 파란 소리 불변함을 우리 세상에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을 보전하세 가을 하늘 홍화한데 고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 보전하세 이 귀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 보전하세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제대까지 부르자. 부르자! 네, 이 시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신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이어서 네, 오늘 우리 정의군은 원래 정의가 나비는 괜찮아. 자, 7월달 6.25 전쟁 이거를 계속 못 잊고 있었는데 이제 8월이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이 7월달 장진호 전투를 읽고 그다음에 정의가 다음 주에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될 텐데 그때 8월달에 있는 6.25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6.25를 내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법 남침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학교에서 매우 잘못된 교육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의 연설 속에서도 계속 내란 그 당시에도 내란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6.25가 지금 내란이었습니까? 불법 남침입니다. 북계에 의한 불법 남침입니다. 그거 플러스 6.25 때의 이런 전투들을 가르쳐 줘야 우리 아이들이 호국 보훈 정신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투철한 호국 보훈 정신 제대로 된 우리 정아가 오늘 7월달 달력에 있는 장진호 전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그걸 보내. 자, 이리 오세요. 정아 요즘에 구구단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 이제 구구단 나옵니다. 곱세. 자, 읽어야 돼요. 209. 시작. 장진호 전투. 대한민국을 살려낸 15일간의 장진호 전투. 7천여 명의 고귀한 희생으로 10만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년 27일에서 12월 11일까지 한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에 포위되어 있던 미 10군단이 15일 동안 흥남 한까지 장장 128km에 이르는 종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성공한 후의 작전이다. 후퇴 장전이다. 장진호 전투로 중공군은 전투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비전투적인 손실도 상당히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군사작전 수행 불가능했던 중공군은 후방으로 철수하였고 그 결과 부산까지 진격하여 한동독을 공사하려던 모택동과 김일성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참 잘했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 원래 아시죠? 우리 대표님들은 이제 익숙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네, 그래도 잘했죠. 네, 글씨도 몰랐던 저가가.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와, 진짜 저번 주보다 더 덥네요. 우리 애국 선배님들 그 얼음물로 이렇게 냉찜질도 하면서 하세요. 또 열사병 오실까봐. 네, 괜찮으세요?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도서관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에 대한 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알기 전에 그러니까 설문조사라기보다 이제 도서관에 더 책을 구비할 예정인데 책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때 이제 제가 2권의 책을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님의 책이 없다라는 걸 몰랐을 때였지만 제가 이 책을 초등학생이 딱 읽기 좋거든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이 책이 참 좋아요. 대통령님의 업적이 매우 진짜 어머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분도 훌륭하시고 이 책을 만드신 분 내용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학교 도서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서 냈는데 정희가 전화기가 없어요. 지금 아직 자기 핸드폰이. 근데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전화가 오면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놀라잖아요. 했더니 엄마 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어요. 새 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 학교에는 도서관에 이 책이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그냥 목차만 좀 살펴보면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이 책을 꼭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도록 하시면은 올바른 역사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과서가 왜곡을 하더라도 목차 좀 잠깐 필게요. 자, 여기 목차를 보면 청년 이승만,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이승만, 미래를 내다본 이승만, 자기 성공의 희생자 이승만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왜곡 없이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잘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독립부터 건국까지 국민의 자유를 위해 일생을 바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야기. 제목부터가 딱 마음에 들죠. 또 한 거는 제가 6.25에 관련 책이었는데, 책 제목 다시 한번. 네, 6.25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잡히시나요? 6.25에 관련된 책도 채택이 돼서 그것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6.25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책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추천했던 책이 채택이 돼서 도서관에 그 2권이 구비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다. 전국의 초등학교에 책 이 2권 정도는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책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에 관한 것도 초등학교 수준에 나와 있는 책이 있는지 찾아서 그 이제 3권 그 3권은 꼭 구비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일단 우리 아이 도서관에 이렇게 2권의 책이 구비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 똑바로 못하더라도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적어서 내시고, 근데 더 좋은 거는 필수적으로 구비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죠. 원래는 도서관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비가 돼 있었어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전교조가 오랜 시간 교육계도 장악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각 학부모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 있었습니다. 밤에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저희 구호 중에 박영수 구속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저번 주 구호에 박영수 구속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네요. 워낙 범죄가 감출 수 없는, 제가 뇌물왕이라고 했잖아요. 세계 최대의 뇌물왕, 200억이 의심이 되는 세계 최대의 뇌물왕이기 때문에 이 여론을 덮고 그자를 구속을 안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바라는 건 꼬리 자르기 되지 말아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꼬리 자르기, 또 미비한 혐의, 그 혐의를 축소시키는 그런 만행은 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구속시킨 거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구속만 시켰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수사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어디 갔어? 정이 지금 아니. 아파가지고. 우리 또 애국자님이 감사합니다. 네. 롯데 아이스크림을 사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아마 오시는 분 드려야 될 것 같아. 네, 선생님, 대표님, 저기 아이스크림 2개는 오시는 분 있으면 좀 바로 좀 드려주세요. 잠시만요. 그래도 여기다 넣어놓는 게 낫겠죠? 네. 하고 오시면 누구 좀 드려주세요. 아니면 대표님 중에서 2개 드세요. 빨리 드시는 분이 임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나 외치셨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박영수 구속. 그 특검에 잘못된 것을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우리 애국 선배님들. 정말 우리 여사님 정말 오랜 시간 진실의 소리를 외쳤는데 범죄자 박영수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수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먼저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오랜만에 손편지를 썼습니다. 14장 분량으로 지금의 저의 활동 보고와 우리 애국 선배님들, 우리 여사님의 소식도 전했어요. 네. 그리고 대한문에서도 지금 7년째 계속 꾸준히 하시는 애국 선배님 소식도 전하고, 지금의 투쟁, 서울시의 앞에 투쟁을 진실되게 전했고, 기억하세요? 정의가 국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편지 썼었잖아요. 감옥에서의 안 좋은 기억은 잊으시고 이제 행복한 기억으로만 사셔라 했던 정의의 그 국어 교과서를 통째로 보냈습니다. 거기만 찢어서 보낸 게 아니라 국어 교과서를 아예 통째로 대통령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도 출력해서 거기다 같이 힘이 나는 글 같이 보냈고요. 그리고 K파티 소식도 전했습니다. 7년째 변함없이 초심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알고 있는 K파티 소식도 전했습니다. 네, 9월 달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 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네,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시간에 제가
국정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2016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각 부처에 이제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였겠죠. 그래서 국정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방향, 실천, 이제 마지막에 결과까지 그리고 여러 편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거는 국정 운영의 방향이었고요. 오늘은 그 국정 운영의 실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분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다음 회차수에도 이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정과제 세미나 중에서 실천편입니다. 실천.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선동됐던 그 2016년 겨울, 그때의 그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관, 그리고 뛰어난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그 국정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실천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보다 그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문현답이라고 뭐 이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계실 거고, 또 이 정책을 그동안 쭉 추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현장에서는 잘 모르거나 체감이 안 되거나 그런 그 경우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없도록,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현장에서는 잘 모르고 체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좀 헛수고가 된다는 허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현장을 확인해서 정말 그렇게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진짜 현장이 바뀐다 하는 거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집행과 더불어서 홍보가 함께 따라가는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반, 홍보반이라고 맨날 그 회의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 홍보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거를 알리라는 뜻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과 목표, 효과를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또 정책을 입안하고 애써서 추진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되게 모른다. 그 뭐 무슨 구급 전화도 만들었는데 그런 게 1, 2, 3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참 이 헛수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도록, 그래서 혜택을 보도록, 효과가 제대로 나도록 이렇게 하려면 현장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입고 야, 그 정책 좋다, 나도 이런 혜택을 받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책이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정책이 더 뭐라자면 뿌리를 빨리 내리게 되고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 정책 과제들을 부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봐야 된다. 지금은 그 전 세계에도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G20이라든가 또는 뭐 아셈이라든가 이런 국제 회의에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그 국제 회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한 국가, 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도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 복잡하고 얽혀 있거든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부처도 필요상 국토부, 뭐 산업부, 미래부 이렇게 나눠놨지만 우리 목표는 어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 이 국민들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건 다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산업부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더 일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생활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시고 어쨌든 우리 목표는 국민이다.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부 3.0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하는 일을 여기서 왜 쓸데없이 합니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중복도 피하고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그런 더 생산적인 그런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가 된다면 우리 발전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국정 운영 세미나를 저도 이제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미리 좀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민원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요. 공무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전문적으로 움직이게 할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단어들을 제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매우 실질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공무원들에게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정책을 운영할 때 어떤 한 부서에 국한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건 합치고 중복된 거는 과감히 버려라. 하나를 두 가지 부서에서 매달리고 있는 것도 낭비잖아요. 에너지 낭비. 네, 그래서 이렇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경제 발전은 곧 일자리 창출을 내고 일자리 창출이 또 국민 행복이다. 네, 그러한 노력 가운데에서 공무원 그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현장을 계속 봐라. 정책만 내놓고 가만히 탁상 행정만 하지 말고 계속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용이 그거잖아요. 현장에 직접 가서 봐라. 보고서 부족한 점 찾고 잘하는 거는 그 잘하는 거 다른 부서에도 알려주고 진짜로 움직이라는 걸 지시를 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네? 2016년 3월달 세미나예요. 대통령님 그 초안 그 중심적인 것만 보고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말하듯이 말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냥 생각이에요. 누가 가르쳐주고 지시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그냥 이렇게 공무원들을 보고 강연을 하신 겁니다. 그분 마음속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랬던 분이 한순간에 2016년 겨울부터 국정농단입니까? 꼭두각시? 심지어 뭐 닭대가리? 우리는 정말 크게 속았습니다. 크게 속았습니다. 이 속은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엇에게 물러주는 1,400억. 이거 왜 1,400억인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엘리엇이 대한민국에 1,400억을 요구하게 됐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미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작은 돈 16억 원 검찰과 대법원이 걸고 넘어진 결과가 기업 사냥꾼 엘리엇 배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칼럼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그들의 수사의 근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 당시 언론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ISDS 조항에 따라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경고했다. 검찰은 엘리엇의 구미에 딱 맞게 수사를 했고 무리한 억지 수사였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국정농단으로 탄핵시켜야 됐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엘리엇의 청구가 날아왔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이 주도해 설립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도록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부터 시작을 된 거였죠. 정작 대법원에서는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표류해버린 사건이다. 자, 이거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뭘 걸고 넘어졌어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묵시적 청탁 혐의를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다른 곳 중 하나가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해준 71억 원도 뇌물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승마 지원 71억 원은 그냥 뇌물죄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다. 제3자 뇌물죄는 그냥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 법원이 승마 지원 71억만 뇌물죄로 인정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원을 제3자 뇌물죄 부정한 청탁으로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된 건데, 이게 뭐냐면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은 삼성이 박 대통령 쪽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거를 엮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이것을 제3자 뇌물죄를 적용시킨 겁니다. 검찰과 대법원은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여러분 유명한 말 있죠? 묵시적 청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 네.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검찰이 만들어낸 희대의 말. 그러나 여기서의 묵시적 청탁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심 전심도 아니다. 그냥 기업에 현안이 있는 이상 정부 압력으로 돈을 후원하거나 출연하면 청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청탁에 따른 부정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네? 그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국정농단 뇌물죄에 엮기 위해서 아닌 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16억으로. 그래서 어떻게 돌아온 건 뭡니까? 기업 산업군 엘리엇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손해를 봤다라고 엘리엇이 1,40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든 자가 한동훈, 윤석열, 이복현인데, 한동훈 또 여기서 영웅놀이 하고 있죠. 자기가 이걸 막아내겠답니다. 국민 세금으로, 소송비 많이 국민 세금으로 들여서 자기가 1,400억 이런 일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 1,400억 배상 안 하도록 영웅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정말 비열한 자예요. 윤석열보다 더한 것 같아, 한동훈은. 이 자는 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게 물어주는 1,400억의 책임자는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다! 똑바로 아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엘리엇에게 손해배상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죄가 없는데 엮기 위해서는 이자들은 삼성을 16억 처벌 대가를 만들었어야 됐고,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이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손실이 올 걸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청구서 날라왔습니다. 불법을 한 대가로 1,400억 배상하라는 엘리엇의 청구서가 날라온 겁니다. 한동훈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이자는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한동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하고 4.3에 관한 한동훈의 잘못된 행동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동훈이 이민청 얘기 꺼낸 거 아세요? 한동훈이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자기가 이민청을 꼭 이뤄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여러분, 이민청 누구의 염원인 줄 아세요? 좌빨의 우두머리 개대중 개무연의 희망상이에요. 이민청이 중공 조우라고 하는 게 이민청입니다. 안 그래도 무분별하게 지금 조선족들이 유입돼서 대한민국의 땅과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중국인 동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지금. 그런데 더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민청을 건립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애를 많이 낳고 더 잘 사는 나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중국인들 더 유입하는 이민청을 설립한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이 한동훈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민청을 얘기를 왜 꺼냈는지를 비판하는 글을 쓴 블로거가 있어서 그분의 말투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써놓은 그대로. 한동훈은 왜 며칠 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이민청 얘기를 꺼냈나?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은 이민청을 만들어야 하는 논거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갖다 붙인 것 때문이다. 농지개혁과 이민청이 뭔 관계가 있나? 한 장관의 논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 국가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처럼 자신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민청 설립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자기랑 누구랑 비교합니까? 지금 농지개혁이랑 이민청을 어디다 갖다 댑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만세하시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현재 한국의 최대 문제는 인구 감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질의 외국인을 대량으로 선별하여 이 나라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민청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거기에 왜 꼭 이승만을 언급해야 했나? 좀 솔직해지자. 한 장관은 다음 대권을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 한국의 30대 대기업 회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수개월을 준비한 회심의 단어 이민청 설립을 선언했겠지. 왜? 이 나라 자본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값싼 노동력이니까. 한국 젊은 세대는 인건비 비싸고 게으르고 힘든 일 잘 안 하려고 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피곤하거든. 그런데 한동훈은 스탠스가 보수 쪽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보수 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전혀 논리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거 아닌가? 보수 우파 쪽은 이승만 하면 다들 뻑 가거든. 야, 누구 생각인지 정말 기만적이고 음흉하다. 이게 한동훈의 머리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저 대기업 회장들 중 한동훈을 밀어주는 어떤 그룹에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다. 한동훈은 이 나라 최고 자본가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놨다. 이 나라 보수 세력 쪽에도 교묘하게 이승만 파리를 성공했다. 그러나 한동훈의 생각과 달리 타 민족인들이 대거 유입되면 지금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훗날 수많은 종교, 문화, 민족적 갈등을 불러온다. 오늘날 유럽처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득권의 부패 구조를 개혁하고 부동산 가격을 낮춰 누구나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집을 장만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타민족을 대거 끌여들였다가는 훗날 국가의 존립마저도 흔들 큰 갈등의 불씨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비판의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리재명 때려잡다가 더 큰 도둑 드리겠습니다. 리재명 찌재명 구속시키려다가 이 나라 더 망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하질 않나. 4.3 폭동을 재심해서 다 무죄로 만들려고 하질 않나. 개대중 개무연이 꿈꾸던 이민청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자들 만세하고 있습니까? 자유우파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 만세 부르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한 손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잡발들의 희망상을 이뤄주고 있고, 한 손에는 현충원 가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묘소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묘소 가서 묵념하니까 박수 쳐주고 있습니까? 이 자들이 진정한 도리도리 아닙니까? 우쪽으로 갔다 좌쪽으로 갔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중심을 잡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가 또 이민청 건립입니다. 이민청 설립, 인기몰이하려고 있는 이 한동훈의 이민청 설립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민청 설립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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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정치질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도리도리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도리도리 아닙니다. 도리도리 정신. 한 손에 5.18 4.3을 통일운동,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한동훈, 저런 자에게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자격을 주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이런 국가 정체성 없는 자는 법무부 장관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아시고 목소리 내십시오. 무조건 박수 친다고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잠깐 이 자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리 맡았다고 정말, 아니 무슨 법무부 장관은 법 안 지키고 국가 정체성 없어야 하는 자리입니까? 네, 조국부터 해서 한 명도 제대로 된 자가 없네요. 정말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뭐 하나 제대로 된 자들이 없어요. 법 안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법 안 지키고 국가 정체성 없어야 법무부 장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만 선출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입니까? 창피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법무부 장관이 꿈인 아이들이 꿈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사기꾼들만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법무부 장관 일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정치질 하지 말고. 진짜 경고합니다. 국민으로서 경고합니다. 정치질 하지 마십시오. 국가 정체성 무너뜨리는
인기몰이 정치질 하지 마십시오. 4.3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법무부 앞에서 이 4.3에 관해서 그 성명서를 낸 단체가 있는데 그 성명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프신 중에도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빈손 시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빈손 시인님이 정말로 힘을 내서 지금 글도 계속 써주고 계시고 일단은 지금은 수술을 안 받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재활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 계속해서 촌철살인의 참 지성인의 글을 써주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빈손 시인님 힘내십시오. 네, 빈손 시인님의 글을 낭독하고 오늘의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빈손 시인님의 글 낭독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야겠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17년 3월 10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명백히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구속된 박영수, 그 자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특검입니다. 그 당시에 뇌물 처먹고 있었던 박영수가, 세계 최대 뇌물왕 박영수가 뇌물 영혼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흔적들이 재판 과정 속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 국정농단에 있어서 태블릿 PC에 관해서도 태블릿 PC 자체가 증거 자료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고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특검은 불법자가 수사했던 불법 특검이었고, 불법을 저지른 불법 특검. 그래서 특검이 무효가 되면 뭐가 무효돼야 됩니까? 수사 자체가 거짓인데, 그 수사를 받았던 대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제목이 사실이 맞겠습니까? 조작수사였습니다. 조작수사. 탄핵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다 같이 짜고 치는 판이었다.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내렸던 것이 또 헌법재판소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래서 재조사돼야 됩니다. 어떤 커넥션, 어떤 돈을 먹은 판사들이 또 있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일반 판사들이 그런 판결 내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 헌법재판소 판결 한번 줘보십시오. 그 학생들이 이런 판결을 내릴 것인지, 그 법대생들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판결 공정하지 못하는 거 더 잘 알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판례입니다. 그 부끄러운 판결 왜 제대로 안 짰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불법자들, 사기꾼들이 판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양심 없는 그런 자들이 부정선거도 양심 없이 그냥 저지르는 겁니다.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4년 9개월 넣는데 부정선거 하나 못 저지르겠습니까? 네. 헌법도 무시하는 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무차별적으로 자신들의 불법성도 감추는 자들이 선거 시스템 자체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마구마구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히 주권자를 속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불법한 자들을, 위정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도록 놔둘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을 저지른 자들이 지금도 법을 어기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싶으시면 이 구호에 동참하십시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이것이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진실된 구호입니다. 이 구호는 전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으며 이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의 일관성 있는 초심을 잃지 않은 일희일비하지 않은 구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7년에도 2023년 이 시간에도 이 구호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진실된 구호입니다. 이것에 맞서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40도가 넘는 아스팔트 현장에서 국민 정화권을 발휘해주는 우리 애국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진실을 알리시는 우리 애국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참 재밌어요. 네, 잠시만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제목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원. 문재인은 2016년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이재명은 2016년 12월 6일 가장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고 더럽고 자존심 상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평화가 낫다고 했다. 이것들은 2017년 8월 5일 북한이 비행거리 1만여 킬로미터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쏜 직후에도 2022년 3월 1일 3.1절에서도 2023년 7월 4일에도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하였다. 매국노 이완용은 1905년 11월 16일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재인은 김일성과 신영복에게, 이재명은 이완용에게 배웠나? 그렇게도 죽창가를 불러대고 후쿠시마 괴담으로 국민들을 우려하려 들더니 이제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바라 먹인 매국노의 더러운 조언을 수용하려 드느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위시하여 약 3,122번의 북한 불법 도발을 받았다. 지금도 그 악랄한 남침 도발 야욕은 끊임이 없다.
강력한 억지력의 힘이 없었다면 어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겠는가? 평화는 적들이 도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적, 안보적 태세를 확고하게 갖추는 것이다. 김정은, 김여정 눈치 보기, 쌀 바치고 기름 바치고 비료 바치고 마구 돈 퍼 바치고 산에 심을 나무 바치고 이것저것 달라는 대로 무조건 무릎 꿇고 바치고 탈북자 강제 북송하여 바치고 경제인들 모조리 불러다 북한을 방문케 한 후 북한 지원 강제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고작 삶은 소대가리냐? 그래도 좋다고 쩝쩝대고 찢찢거리고 옆편 애들은 목젖이 다 보이도록 머리 뒤로 젖혀 쳐웃고 멍청한 것들. 그래, 그렇다. 대제는 우리 안에서 주는 대로 처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에 똥 싸고 일어나 또 주는 대로 처먹다 결국은 도살되는 거야. 개돼지 취급당하고 더러운 평화를 구걸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 이것이 맞잖아. 머저리들아. 국가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러시아가 불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스 우크라이나도 손에 총을 들었다. 6.25 전쟁 소년병과 3.1절 만세운동에 뛰어든 청춘 남녀, 그들은 왜 아리따운 목숨을 바쳤는가? 그렇다. 그것은 더러운 평화가 싫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평화를 지키려고 학생 인권조례법으로 학생들을 선생도 부모도 국가도 모르는 응석박이지로 만들었느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도록 교육한 정교조 놈들을 다시 채용하였고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북한을 동조하고 간첩을 옹호하려 하였느냐? 북에서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다녀도 불쌍해 위성체라 얼버무렸고 공무원이 북한 계획은 놈들 총에 맞고 불태워져도 북한 편만 들었느냐? 보도다리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갖다 바쳤느냐? 그렇게도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케 하려고 트럼프와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끌어들여 회담케 했느냐? 전방 중요 전투부대 모조리 해체하고 철책성 다 부셔버리고 지뢰 다 제거해주고 그 도로의 폭이 북한 탱크가 침투하기 용이하도록 했냐? 쌍방울 시켜서 대북지원금 보내고 그래도 조공이 부족하니 백현동, 대장동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느냐? 북한 준공, 소련 남침, 6.25 전쟁을 미중 전쟁 국제전으로 둔갑시켜 북한 남친 정쟁 번제 면제부를 주려 하였냐? 문 정부 5년 동안 사드 운영을 방치하였는데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를 27번 측정했으나 초기 2번 공개했고 그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25번 그 뒤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 3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추가 부지 공여, 상시 지상 접근 보장, 환경 영향 평가이었으나 문 정부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부러 덮어 두었다. 중국은 58개의 핵 발전소 중 50개가 동해 해안선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엄청난 방사능 오염수를 마구 방출하는데 그것이 곧장 우리나라 서해안을 직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빨 정부와 이재명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개딸 대깨문들은
아무런 대꾸가 없다. 개도 버리더니 나라도 버리고 형수를 찢찢찢 하더니 안보도 찢어 버리려나.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 귀신을 불러들이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작작하고 좋은 말 할 때 그냥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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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5일 빈손. 속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네네. 대표님 혹시 물이 남았나요? 예. 우리 여기 저기 하나. 네.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이 끝나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서 바람과 함께 요즘에는 빈손 시인님 글과 함께 바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 빈손 시인님께서 참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도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었는데 오늘은 저번 주보다 좀 더 덥거든요. 와. 근데 지금은 이제 바람이 부니까 좀 낫네요. 이렇게 불볕 더위 속에서도 우리 훌륭하신 애국 선배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187자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더욱더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만 바꾼 그게 뭐였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같이 생활동반자법 이름만 조금씩 지금 계속 이자들도 머리를 매우 굴리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이제 알려져 있고 거부감이 있으니까 생활동반자법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대표님 이거 안 되죠? 얘기만 꺼내도 이렇게 몸서리 치는 게 당연한 국민 정서입니다. 올바른 건전한 상식을 국민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한방송 대표님 말도 꺼내지 말래요. 생활동반자법 안 됩니다. 가정 파괴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 전체성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 전체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올바른 가정에 바로 섭니까? 이건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의 학생 인권 조례는 개정이 아닙니다. 교권 강화의 개정이 아닌 철폐 없어져야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국진당 정신 차리십시오. 교권 강화로 개정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 자체에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성활동 해도 된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는 거 괜찮다. 너네 인권 마음대로다. 너네들끼리 학생이 임신해도 된다라는 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가방에 마약을 가지고 왔어도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 못해요. 그게 학생 인권 조례예요. 네? 정아 오세요. 거기에 교권 강화만 넣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체 법 안에 교사 선생님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자체를 보호하는 법은 헌법 안에 법률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강조하는 법 자체가 불평등과 공정성을 없애고 있어요. 지금 그런 법률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교권을 강화하고 무조건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게 그런 법안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기본 법률 안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서로 조율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게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인데 그거를 일부러 만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법과 교권을 강조하는 법 자체를 만들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성으로 헌법 안에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파괴하는 게 학생 인권 조례다. 폐지입니다. 폐지가 정답.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네.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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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187자 우리 정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우리 정희군가 불렀었는데 오늘은 정아 양이 귀여운 목소리로 저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네,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평상시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도 매우 쉽고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수신기가 빠져 있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바꾸고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우리 정아 오늘 용감하게 잘했죠? 네. 네. 정아가 참 많이 컸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40도가 넘는 체감은 이 현장 속에서도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 주시는 우리 애국 선배님들과 자유우파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진실된 언론입니다. 진실된 언론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주는 이 현장을 지금 횟수로 4년째 지켜주고 계시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진실의 소리를 담아 방송해주신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또 소중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동원해서 힘을 주세요. 네, 응원의 댓글도 대표님들께서 참 많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의 말,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네. 귀한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표님들 소개하고 오늘의 187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마을 정신, 근면, 자조, 협동을 아스팔트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동창아재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동창아재 3567 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쑥스러움을 많이 다지는 우리 자유세상 방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유세상 방송 소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네, 비밀로 네, 많이 알리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네, 이것도 비밀로 다음에 자 1차 때부터 길 가다가 우연히 제가 아동학대 받는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1차 때부터 찍어주시는 우리 의리가 넘치는 사나이가 계십니다. 점점 회춘하고 계시는, 오늘도 젊은 티를 입고 오셨는데 잘 어울리세요. 대표님 지금까지 입었던 티 중에 잘 어울리시네요. 금색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우리 대한방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투 대한방송으로 대한방송 대투방송 제3방송 내일이 오기 전에 네, 다 들으셨죠? 이 중에서 최고로 하나로 더 추천하시면, 이 중에서 이거 4개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 정지당에서 어떤 거를 제일 밀고 계세요? 대투방송입니다. 대투방송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젊은 시절에 한 펀치 하셨을 것 같은 중심내광장 광화문 광장의 K파티 마지막 순서 퍼포먼스에서 정말 저 주먹에 한 번 맞으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주먹을 알려주시는 우리 백승원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년대계 TV2도 있습니다. 서브 채널 백승원 TV2도 있나요? 백년대계 TV2 네. 3까지 백년대계 TV2, 백년대계 TV3 서브 채널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구글에 지금 정지당하시는 게 다반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애국 현장을 촬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주시는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진짜 용기죠. 네?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네, 진짜 정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 투쟁가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요. 다음 주 188차로 우리 정의군은 몸을 열심히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광복절이 있는 주입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대표님? 화요일인가요? 네, 광복절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광복절 하죠. 네, 광복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맞습니다. 우리 하느님 말씀 맛있고요. 네, 일단 시간은 그 시간을 목표로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시간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해팀은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뒤로 미뤄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1시간씩 미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정확하게 이번 토요일 날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멀지라도